안녕하세요. 저는 최아림 시인의 둘째 딸 최승린입니다. 직접 목포에 내려가 여러분들을 뵙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를 희망했는데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세계적인 감염병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직접 대면은 아니지만 이렇게 뵙고 제 아버지에 대해 말씀드릴 수 있게 돼 기쁘고 영광입니다. 사실 올해가 제 아버지 최아림 시인의 10주기였습니다. 그래서 신안군, 문학과 지성사 등과 함께 여러 추모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역시 상황인지라 모두 축소되거나 연기됐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제가 하나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최아림 시인은 어디에서나 별로 알려지지 않은 시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문단의 여러 원로나 선배, 후배 문인들은 이런 말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시곤 했습니다. 최아림 시인은 자신만의 시 정서와 윤리의식으로 우리 시단에 분명한 자신의 자리를 지닌 시인이지만 일반 대중들에게는 그리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아 안타깝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 말씀에 동의를 할 수도 또 동의를 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저 역시 시인으로서의 제 아버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사실 제가 소설가로 등단한 이후에 여러 자리에서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글을 쓸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이런 문장으로 글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는 시인 최아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분은 항상 제게 아버지로서의 얼굴밖에는 보여주지 않으셨거든요. 그리고 또 제게 이 목포 축제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선생님도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목포에서는 최아림 시인이 그리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아림 시인은 문단에도 고향에도 심지어 가족에게도 이분이 어떤 시인인지 아주 잘 알려져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한번 그분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많이 그렇게 하시겠지만 저는 최아림이라고 인터넷에 검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알게 된 내용은 아주 생소한 것도 있지만 제 기억과 맞닿아 있는 것들도 많았습니다. 먼저 검색 결과 중에 인물 정보의 첫 줄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시인 최아림은 1939년 3월 7일 전라남도 신안군 안자면 원산리에서 출생했다. 바로 팔금도죠. 천사대교가 개통되면서 사실 지난해 저도 아버지의 생가에 다녀왔습니다. 여러 섬 사이에 위치한 작고 아름다운 섬이었는데 아버지는 그곳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보내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어렸을 때 당신의 아버지, 그러니까 제 할아버지를 잃으셨습니다. 아마 학교에 들어가기 전 혹은 아주 저학년 때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버지는 제 할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밤에 어머니의 심부름으로 그 섬의 밤길을 달려서 누군가의 집을 찾아가셨다고 합니다. 아마도 아버님의 그 병증하고 관련된 분이겠죠. 도움을 요청하러 갔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아버지의 목숨이 위험한 밤에 무력감과 두려움을 가지고 섬의 밤길을 달려가면서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보셨을 풍경에 대해서 저는 아버지의 생가를 돌아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그때로부터 70년이 넘게 지났으니까 섬의 풍경은 아주 완전히 달라졌겠죠. 하지만 하나는 달라지지 않은 것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바로 바다인데요. 저는 팔금도에서 그리고 천사대교 위에서 어린 시절 아버지가 보았을 그 바다를 보면서 그 밤에 어린 소년이 아버지를 잃고 있는 어린 소년이 보았을 바다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버지가 심부름에서 돌아오셔서 집에 다 도착했을 때 이미 제 할아버지는 저 세상으로 가신 이후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아버지와 저희 할머니 또 제 그 삼촌과 고모는 목포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목포에서 고등학교까지 다니셨는데 검색 결과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때 가장을 잃은 아버지의 가족은 매우 궁핍해서 수업료를 내지 못해 학교에 다니기 어려운 시절도 있었다고요. 그런데도 그 고등학교 시절 아버지는 시를 쓰고 그림을 보고 연극을 하셨습니다. 목포역 근처에 있는 오거리가 당시엔 이런 활동의 중심지였다고 들었는데요. 그 근처에서 아마 아버지와 그 당시의 문학 친구들은 만나서 시와 문했다는 거죠. 아버지는 저희들에게 이런 말씀을 그 당시에 대해서 하시곤 했습니다. 내가 베게트의 고도에 기다리며를 한국에서 초연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1960년대 고등학생이었던 제 아버지와 친구들은 목포 어느 곳인가에서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연극을 보고 이걸 우리가 상연하자라고 하고 진짜 그걸 실행에 옮겼던 겁니다. 1960년대라면은 지금보다는 많은 것이 달랐겠죠. 그리고 겨우 고등학생들이었습니다. 무대를 올린 곳은 어디였을까요? 관객은 과연 있긴 했을까요? 그때의 아버지와 또 그 친구들의 그 문학적인 패기와 열정은 정말 인정하지 않을 수 없지만 실제 그 연극이 어떤 모습이었을지 어디에서 누구를 상대로 공연했을지 떠올려 보면은 사실 약간 웃음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목포를 떠난 것은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1964년 빈약한 올페이 회상으로 신천문예에 당선되셨습니다. 그때 아버지 나이가 26세였습니다. 그때로부터 2010년 71살로 돌아가실 때까지 아버지는 45년을 시인으로 사셨습니다. 물론 아버지로도 사셨고 직장인으로도 기자로도 편집자로도 미술평론가로도 사셨습니다. 하지만 어디에 계시든 신문사든 미술관이든 여행이든 아버지는 항상 시인의 눈으로 세상을, 예술을, 시대를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2달 전 시인으로서의 45년을 마무리하는 시선집을 발간하셨는데 그 책의 첫 번째 시가 바로 등단작인 빈약한 올페 회상입니다. 사실 저는 시에 대해서는 약간 문외한에 가까워서 지금 이 시를 본다고 해도 이게 무슨 이야기고 시인이 어떤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했구나 라는 건 잘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은 기억합니다. 등단작 지금 돌아보면 부끄럽지. 하지만 그래도 마지막 2줄은 참 좋지 않니? 그 2줄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계가 창으로 모든 요래를 유괴하간 지금은 무엇이 남아 눈을 뜰까? 화채를 나부끼며 해안의 아이들이 무심히 선 바닥 속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시에는 문외한이어서 이 두 행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아버지의 등단작에도 바다가 등장하는구나. 아버지는 목포를 떠난 후 바다가 없는 도시에서 사셨습니다. 서울, 광주, 영동, 문후리 그 모든 시간 동안 아버지는 바다를 그리워하셨던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시에는 바다가 많이 등장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시에서 바다는 고향, 어머니, 위로 이런 걸 상징하죠. 어쩌면 아버지께도 그러셨던 것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의미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시 중에는 바다라는 제목의 시도 있는데요. 겨우 2줄짜리 아주 짧은 시입니다. 이거 역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였던 바다가 사라지고 검은 바다에 철침 같은 비 꽂힌다. 이 시는 제가 알기로는 아버지에게 바다조차 위로가 되지 않았던 때에 쓰여졌습니다. 바로 광주 민주화 혁명 때입니다. 저는 그때를 전화가 많이 왔던 밤이라고 기억합니다. 그때 저는 어렸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그 전화벨 소리가 매우 불길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바다라는 제목의 시는 그 밤에 느꼈던 아버지의 마음을 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검은 바다에 꽂히는 철침 같은 비, 그 모든 전화벨과 전화를 통해 전해졌던 분노와 두려움과 슬픔들이 아버지의 마음에 철침같이 꽂혔던 건 아닐까 합니다. 그때 이후로도 아버지는 많은 시집과 평론집, 수필집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상도 받고 많은 문단의 선후배와 교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2010년 4월 어느 화창한 날 돌아가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돌아가시기 2달 전에는 시 전집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그때는 이미 병색이 완연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아버지를 뵈러 문우리 집에 갔다가 막 나온 그 책을 받았는데요. 그 책을 이렇게 뒤적뒤적 하다가 그냥 충동적으로 아주 큰 의미를 담지 않고 그냥 아버지께 여쭤봤습니다. 아버지, 시가 뭐예요?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승민아, 시는 기도란다. 모든 것을 버리고 날아올라서 하늘에 닿는 것, 그렇게 가벼워지고 진실되어지는 것, 그것이 시란다. 시는 기도다. 만약 제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설명하라고 하신다면 솔직히 좀 자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해, 그 말씀을 듣던 그 순간이나 그 순간을 떠올려 볼 때면 저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 마음으로는 알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로부터 2달 후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가볍고 진실해져 하늘에 닿으신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버지와 그 해 겨울에 나누었던 이야기, 시는 기도다 라는 이야기로 제 첫 소설 숲작을 썼습니다. 그리고 소설가로 등단을 했습니다. 올해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0년이 된 해입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아버지를 기억하시고 또 아버지가 세상에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을 안타까워 하십니다. 저 역시 딸로서, 후배로서 시인 최하림을 잘 몰랐습니다. 이번 기회에 아버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기억하면서 조금이나마 시인을 알게 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이런 계기를 마련해 주신 주최 측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를 키워낸 바다와 성과 목포 오거리에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감염병 시대에 온라인으로 이루어진 행사에서 저의 두서없는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언젠가 직접 뵙고 또 다른 이야기를, 제 아버지에 대한, 목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